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자주 듣는 이름 제프 베조스. 그가 2005년 스탠퍼드에서 했던 강연을 제가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맞춰 다시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회고가 아니라 여전히 유효한 통찰입니다. 무엇보다 베조스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단 하나. 진짜 혁신은 일상의 불편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그걸 해결하려는 집요함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먼저 위플볼이라는 작은 공 얘기입니다. 데이비드 멜런이라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야구공으로 창문을 깨버렸죠. 그 순간 그는 기존 공에 문제가 있다고 느꼈고 향수 케이스로 만든 안전한 공을 고안해냅니다. 그게 바로 위플볼이에요. 이름도 그의 아들이 지었습니다. 이 일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작고 평범한 불편함이 누군가에겐 혁신의 시작이 된다는 걸요. 다음은 베티 네스미스 그레이엄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타자 실수를 지우지 못하는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흰색 페인트로 만든 리퀴드 페이퍼를 발명합니다. 당시로선 기술이 아닌 창의력의 승리였죠. 그리고 20년 후 이 제품은 4,750만 달러에 매각됩니다. 이 두 사례 모두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일상의 불편함에 민감한가요? 때로는 거꾸로 문제를 찾아가는 방식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이 등장하면 그 기술이 해결할 문제를 되려 찾아보는 거죠. 탄소 연대 측정도 그런 식으로 탄생했습니다. 기술은 문제를 품고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혁신가에게 절대 빠질 수 없는 자질, 끈기. WD-40 아시죠? 원래는 정부 계약으로 만든 미사일용 방청제였습니다. 실험만 40번. 그래서 이름도 Water Displacement 40번째 시도. 결국 이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더 큰 가치를 발휘하며 전설이 됩니다. 실패를 견디며 다시 시도한 사람들이 결국 해낸 거죠. 혁신을 가로막는 건 실패보다도 익숙함입니다. 학습된 무기력. 너무 오래 불편을 겪으면 그 불편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1900년대 초 비 오는 날마다 차를 멈춰 창문을 닦던 사람들. 그게 당연했던 시대. 하지만 메리 앤더슨은 거기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왜 자동으로 닦지 않지? 그녀는 와이퍼를 발명했고 몇 년 후 모든 채에 장착됩니다. 사람들이 처음엔 비웃었지만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발명, 화장지. 조셉 게이에티가 만든 이 제품은 사람들이 아니 전엔 어떻게 살았지? 라고 느끼게 만들었죠. 진짜 혁신은 그렇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두가 쓰게 되는 겁니다. 베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든 건 화장지급의 혁신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9년 넘게 꾸준히 실험하고 개선해왔다. 그는 자신이 직접 HTML로 만든 1995년 아마존 첫 홈페이지를 보여줍니다. 검색창조차 없던 그 시절. 하지만 10년간 매년 수억 달러를 기술에 투자하며 지금의 아마존으로 성장했습니다. 실험과 개선의 집합체죠. 혁신에는 양자택일의 사고방식을 버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객 서비스가 대표적이죠. 고객 만족도를 높이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은 셀프 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고객이 직접 주문을 관리하고 배송을 추적하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요. 그 결과 고객 문의량이 85% 줄었고 고객 만족도는 더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혁신을 만들고자 한다면 실험의 비용을 낮춰야 합니다. 실험이 어렵고 돈이 많이 들면 그 누구도 시도할 수 없죠. 그래서 아마존은 누구나 쉽게 실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배송 시점을 알리는 문구를 넣었더니 매출이 달라졌습니다. 실제 데이터로 검증한 겁니다. 어떤 기능은 멋져 보였지만 오히려 성과가 나빠 실험 후 제거되기도 했죠.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하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아마존은 언제나 경쟁자가 아닌 고객을 중심에 둡니다.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단 하나. 고객이 원하는 것, 선택의 폭, 저렴한 가격, 편리함. 그래서 프라임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연간 79달러를 내면 이틀 배송이 무료. 어떤 사람에겐 이게 가성비고 어떤 사람에겐 시간 절약이죠. 고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진짜 혁신입니다. 또 이미 구매한 상품을 알려주는 기능도 있어요. 이 기능은 실제로 매출을 줄입니다. 하지만 고객에게 진짜 유익하다고 판단해 유지했습니다. 왜냐면 돈을 주는 건 고객이니까요. 아마존은 웹 기반 회사이기에 물리적 매장과 달리 고객 경험을 고정비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죠. 고객이 늘어나도 경험의 품질은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혁신은 외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할 수 있을까요? 1997년 애마존 토스트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비공이었죠. 당시 아마존 직원은 125명, 매출은 6천만 달러. 반면 경쟁사들은 3만 명의 수십억 달러 매출. 누가 봐도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베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고객을 두려워하라. 언론도, 투자자도, 외부 시선도 전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고객만이 중심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줍니다. 예컨대 저장장치 비용이 5년 사이 30배나 싸졌습니다. 아마존은 그걸 활용해 20만 권 넘는 책을 디지털화해 책 속 검색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A9 프로젝트도 있었죠. SUV에 카메라를 달고 미국 10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거리 사진을 2천만 장 이상 찍었습니다.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지역 검색 서비스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고객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했어요. 물론 카메라가 눈에 띄어 사람들이 포즈를 취하거나 장비 고장으로 국무부 앞에서 조사를 받는 해프닝도 있었죠. 하지만 그런 시행착오 하나하나가 다 혁신의 과정입니다. 여기서 베조스는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나는 거의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는 아마존의 혁신이 수많은 작은 팀, 자율적인 사람들, 빠른 실험, 그리고 실행 중심의 문화 덕분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누구를 뽑느냐입니다.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고 현실을 뚫어낼 수 있는 사람, 이상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트럭 위에 카메라를 달 줄 아는 사람.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초등학생 시절 이야기를 꺼냅니다. 종이 테이프에 구멍을 뚫어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선생님도 모르는 컴퓨터를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결국 스타트랙 게임만 하게 됐던 시절. 그 모든 경험이 결국 만들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됐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조스는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면 그 시작은 바로 작은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집요함과 그걸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데서 시작된다. 이게 바로 아마존이 지금껏 걸어온 혁신의 본질입니다. 감사합니다.